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에디슨이라는 분 다 아시죠? 에디슨이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성공학자들이나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이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인용하는데 성공학자들과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인용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99% 노력을 해도 1%의 영감, 다시 말하면 1%의 머리 쓰는 것 또는 1%의 시스템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헛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평생 나는 게으르게 살았다 한 분이 한국인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그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열심히 해봐야 골병밖에 안 들어요. 골병밖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고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온 맨 먼저 나오는데, 요것은 다시 말하면 영혼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이에요. 어떤 조직 내에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돈 냄새가 나면은요, 그 조직은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해요. 그건 거대한 국가의 경제 발전 역사를 봐도 다 그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본질적 가치인데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 경제만이 장기 성장을 해요. 도구적 가치, 다시 말하면 돈을 쫓는, 돈은 도구적 가치입니다.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도구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라고 합니다. 돈 70억 있으면 그거 가지고 침대 만들어서 그 위에 주무실래요? 70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땅도 사고 부모님도 봉행하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돈이란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뭔가 다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이걸 수단적 가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세계 경제발전사를 보면은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치고 끝까지 성장한 경제가 없어요. 마찬가지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수단적 가치만 추구하면은 돈이 많이 붙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즉, 내 파트너들을 내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이다. 그러니까 동반성장, 같이 잘 먹고 살자. 요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이 최고. 조직은 사람이고 국가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조직이나 국가는 그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궁하면 궁할 때 있죠. 이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데 안 변한다. 나는 안 변해. 그러면 안 된다.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할통차입니다. 통해서 오래 굳죠. 오래 간다. 그러니까 이 궁변통구에서 핵심적인 말은 요 변이에요. 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자, 그러면 다음. 자, 우선 많이 본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어떤 짓이 미친 짓이냐? insanity.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농경시대나 산업화시대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그대로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건 미친 짓이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데 바로 1%의 시스템이에요. 1%의 시스템. 그거 변하지 않고 부자가 된다? 그건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 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은 헨리 포드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다수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이다,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여기 지금 주역해서 하전에 있는 얘기예요. 역에 이르기를, 여기는 주역이에요. 여기서는 역에 이르기를 궁즉변. 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어내야 되고. 주역, 그러니까 점치는 책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요. 주역에서 컴퓨터가 나왔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거예요. 이게 서양에 전달되면서 컴퓨터 원리가 나왔어요. 컴퓨터는 이진법입니다. 0과 1 두 개의 숫자 가지고 하죠. 이진법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스폰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진법에서는 숫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0과 1. 주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진법의 원리예요. 그게 컴퓨터의 원리라고요. 자, 변즉통. 변하면 통하게 된다. 변하면 통하게 돼. 통즉후. 통하면 오래 간다. 여기서 변해서 통했어요. 스타마스터, 로열 마스터가 되면 경제적 자유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요게 주역의 기본 원리예요. 역은 이 역자가 무슨 역자예요? 바뀔 역자입니다. 바뀔 역자니까 주나라에서 만든 역이기 때문에 주역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체인지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체인지예요. 변화예요, 변화. 헬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에 뛰어들 수 없다. 왜? 새로운 강물이 계속 들어오고 내 자신이 변했어.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다 바뀌는데 한 100일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전에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어. 이렇게 껴안았을 때 그 아들은 다른 아들이랍니다. 이미 군대 입대할 때 그 아들이 아니에요. 세포가 다 바뀌었어. 바로 변화예요, 변화. 자, 다음. 이 말은 최근 성공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남은 종은, 살아남은 가정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뭐예요?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아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더라. 그래서 현대 성공학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시대가 바뀌어서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지식정보화 시대로 창조 시대로 왔는데 이때 죽어버린다면,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강한 사람 아니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이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허준 선생이 이게 통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할 수 있냐. 동의보감에 통즉 불통, 불통즉 통 그랬어요. 통할 통자가 아플 통자예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건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몸에 혈액이든 림프액이든 신경이든 이게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그 조직은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나중에 싸우다가 깨져.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변해라. 역 자체가 체인지니까, the book of change. 주역을 the book of change라고 번역을 하니까,
변한다는 걸 뭘 변하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또는 사고 틀이 변해야만 한다.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의 별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맞지를 않아. 우선 달력이 안 맞아요. 그리고 항해사들이 먼 대양을 항해하는데 별의 위치가 맞지를 않아. 지구가 중앙에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니까.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중앙에 있고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맞아.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인데 이때 이걸 발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모든 건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교회법에 화형을 당하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는 신부님이니까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발표했어. 이게 맞다 이거야. 맞다. 그래서 그 책이 200년간 금서가 됩니다. 200년 후에 읽어도 좋다고 해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모든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요 자연 현상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자연 현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자연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안 맞아. 요게 패러다임의 전환.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 또는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자, 다음. 자, 이거 잘 보세요. 가끔 제가 이거 하버드 대학에서 제시한 겁니다. 요게 화병인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건지. 이게 뭐예요, 이게? 화병으로 볼 수도 있고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건 귀부인으로 볼 수도 있고 마귀 할멈으로도 보입니다. 요게 토끼예요, 오리예요, 이거?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이 나무 토막이 4개요, 3개요, 지금? 요놈은 4개라고 주장하고 요놈은 3개라고 주장해요. 근데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서로 위치를 바꾸면 2개 다 맞아요. 다시 보면 패러다임은 그 현상을 보는 눈이에요. 눈이니까 내 것이 맞고 네 것이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 사람 무슨 많이 봤죠?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주 많이 팔린 책이고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 7가지 습관이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책을 읽어보면요. 7가지 외형적인 습관을 바꾸더라도 당신의 내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요 얘기예요.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고 7가지 습관을 익힌다고 해봐야 당신의 성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외부로 향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다시 말하면 당신 자신이 안 변했는데 외형적인 행동이 바뀐다고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7가지 습관을 다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패러다임을 또 설명해. 이게 바뀌지 않으면 7가지 습관은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미장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 비용 지불이 없이 어떤 편익, 베네핏을 얻기는 힘들어요. 그 비용 지불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opportunity cost라고 해요. 이건 로빈슨 크루소 경제, 단 한 사람만 살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 경제에서도 기회비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펀드를 해가지고 일확천금 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묘한 다단계에서 휴감기 베팅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 지불 없이 공짜로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예요. 경제학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가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은 다른 기회는 포기해야 된다. 그게 포기하는 게 코스트예요.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에요. 지금 아주 재밌는 연속극을 하는데 내가 신규 사업자를 만나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연속극을 보든지 요 신규 사업자 만나는 걸 포기하든지. 그걸 코스트라고 그럽니다. 코스트. 반드시 그 코스트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만약에 우리가 도플갱어 같으면 양쪽에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동시에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 옷을 사든지 이 옷을 사든지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두 개를 다 살 수는 없어. 하나를 포기해야 돼. 마찬가지로 미국 배 드셔보셨어요? 맛 더럽게 없어요. 미국 배 이게. 꼭 우리 돌배 비슷해요. 요게 사과. 요 둘 중에 하나를 먹어요. 바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 많은 큰 리스크를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처럼 이지고잉 하면은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애터미 사후 편익과 비용. 이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 편익도 없어요. 자, 이 비용이 뭐예요? 체면, 자존심, 위신, 속상함. 참, 사람 더럽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그거 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다시 말하면 취미생활, 늦잠, 여가, 연속극 시청, 여행 등이 제한을 받습니다. 못해요. 이게 코스트예요. 비용이에요. 반대. 가족, 친구, 친지들의 그 반대. 이것도 코스트.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노력 투입, 육체적 피곤함.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귀찮음, 인간관계의 피곤함.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소득이라든가 경제적 자유, 폭넓은 인간관계의 유지, 봉사, 기여, 자아 실현, 리더십 발휘, 국내 여행. 국내 여행은 일정 직급 이상이 되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저쪽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근데 상당한 직급이 됐는데 오라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지금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죠? 전혀 애터미에 대해서 모르거나, 안 그러면 성격이 좀 괴상망측하거나, 여기 보니까 그런 분 안 계시니까. 네.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크냐,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개인의 요 함수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개인의 효용 함수입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금을 줘도 안 해.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이건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문제입니다. 이 각각의 변수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효용 함수를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각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자, 그럼 왜 궁한가? 이 궁하다는 것을 경제적인 문제에 한정하겠습니다. 주머니가 비는 것은요, 소득이 낮은 것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생산성이 낮은데 소득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생산성이 낮은가? 자본 장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자본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떻게 생산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에요. 그래야만 생산이 이루어져요. 자, 어떻게 이루어진가 봅시다.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동네 식당하고 레스토랑하고 거대 레스토랑하고 어디가 자본이 많아요? 여기가 자본 장비율이 높아요. 동네 식당은 안 돼요. 재래시장하고 거대한 할인마트하고 어디가 자본 장비율이 높으냐는 거예요. 여기는 잘 되고 여기 안 돼요. 재래시장 이용하자고 맨날 얘기해봐야 안 돼요. 왜? 왜 자본이 부족해. 자본이라는 게 돈이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화장실도 불결해, 교통도 불편해, 카트도 없어, 차 세울 때도 없어. 이게 다 자본이거든요. 거기다가 디스플레이도 엉망이요. 어? 파는 아줌마의 옷도 엉망이야. 몸 빼입고 앉아서 있어. 그럼 젊은 놈들이 가냐고요, 거기를. 그게 자본이에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요 아줌마라는 노동과 낫이라는 자본이 결합을 했어요. 자본은 낫은 자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을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요 아줌마는 낫이라는 자본과 결합해 풀을 베요. 요 아저씨는 예초기하고 풀을 베요. 누가 빨라? 요 아저씨가 가진 예초기가 자본 집약도가 높으니까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임금이 많겠어? 여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낫 가지고 벼 베고 있어. 트랙터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누가 돈을 많이 받겠어요? 요 사람이 많이 받아요. 즉 생산성이 높으니까. 왜? 같은 노동력인데 자본 장비율이 높아요. 자, 배틀하고 방적기하고 누가 생산성이 높으냐 이게. 요게 자본 장비율이에요. 자, 다음. 이거 여기다 화약 집어넣고 여기다 불 붙여가지고 한참 있으면 펑 나가죠. 요놈하고 요 탱크하고 어느 거 있어야 이거예요. 싸워서 이게 이겨요. 말 아무리 빨리 달려도 폭격기로 폭격하면 그만이요. 다시 말하면 민간 기업이든 군대든 자본 장비율, 자본의 양과 질이 좋은 군대 또는 그 기업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이에요. 그 자본과 결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아이크, 메가더, 조지 머셜, 요건 아주 이 몽고메르 원수, 대전략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이 대전략가들이 없으면 전투에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아무리 스마트해도 그 컴퓨터의 성능은 사용하는 사람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다음. 자본 개념의 확대.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물적 자본만 자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강남에 빌딩을 하나 물려받았다. 이거 기가 막힌 자본이거든. 기가 막힌. 아마 여기에 자산이 100억 되신 분은 안 오셨을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물적 자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무슨 돈도 없고 금덩어리도 없고 없어요. 그게 물적 자본이에요. 그게 경제 자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경제 자본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자본들이 이런 자본들이에요. 인적 자본,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상징 자본, 심리 자본, 도덕 자본, 감정 자본, 매력 자본, 신뢰 자본, 시간 자본. 주로 무형 자본인데 이걸 갖지 못하면 소득을 올릴 수 없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아무리 많은 물적 자본을 경제 자본을 물려받아도 요 무형 자본이 없이는 그걸 지킬 수 없다. 자, 다음. 이거 굉장히 다행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고자 하는 자본은 요거예요. 이거 땅 가지고 있으면 좋죠? 요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가 막히죠? 야, 이거 우리 창고에 금덩어리 요 정도 있으면은 기가 막히죠? 이게 돈덩어리인데 누가 그 국세청에서 이거 비자금 모아놓은 거래요. 그래서 국세청에 뒤져봤더니 골방에다가 이렇게 침대처럼 싸놨더래.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다 뺏겼어.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세금 안 내고 여기다 감춰놓은 거거든? 이게 70억입니다. 70억. 여기 10,000원짜리로, 50,000원짜리는 없어요. 70억짜리.
여러분들 부모가 어디다 저 감춰놨으면 좋겠죠. 안 그러면 이런 어떤 유가증권이 있다든가, 요거 갖고 싶은데, 요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냐는 문제. 자, 다음. 자, 사회자본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신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회적 연결망이에요. 사회적 연결망이에요. 나로부터 이렇게 사회적 연결망이 뻗어 나가는 겁니다. 연결망이 뻗어 나가는 건데, 요것을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회 자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네트워크의 사이즈 자체가 사회 자본이니까 자본은 생산성을 발휘합니다. 사이즈가 크면 생산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꼭 사이즈가 커야 되느냐, 크면 돈이 벌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요 사람들 간에 신뢰 문제가 있어요. 신뢰, 트러스트.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그건 질이 멸렬해요. 맨날 싸우다가 깨져요.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은 물적 자본이 없는 가운데서는 내 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소셜 네트워크, 사회 자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여기 심리도 자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긍정 심리 자본,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컬 캐피탈인데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다. 이게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이 자신감 갖는데 혹시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그러네?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심리 자본이에요. 사이콜로지컬 캐피탈이에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셀프 에피카시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가치를 가질 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낙관주의.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근데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같은 놈이 어떻게?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이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희망. 네트워크 사업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못 참아냅니다.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공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좌절감을 맛보는데 이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은 긍정 심리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자본이 없는데 심리 자본마저 부정적이고 맥이 빠져 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네버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기 토끼하고 거북하고 경주에서 거북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거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북이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성급하게 부자가 되시려고 하지 마시고 거북이처럼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결론입니다. 일신, 우일신. 요걸 좌우명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일신, 날마다 새로워져라, 또 날마다 새로워져라. 요게 갑골문에 새겨진 건데,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중국의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반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숫대야 밑바닥에다 적어놨어요, 이거를. 근데 최근에 내가 그 글을 봤어. 요 내용은 아닌데, 세숫대야 밑바닥에다 글을 적어? 그런데 우리 박 회장이 여기서 세숫대야를 하나 사왔어. 근데 그게 상나라 거래. 근데 어떤 놈이 가짜로 만들었는지 그건 몰라. 모르는데 세숫대야 밑바닥에 글이 적어져 있어. 근데 못 읽겠어. 왜냐하면 갑골문이야. 갑골문으로 적어져 있어. 요게 탕왕의 세숫대에 그게 적어져 있어. 지금부터 3,800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처럼 시대의 변화가 빠르지도 않은데 뭐라고 돼 있냐? 구일신. 진실로 구자입니다.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져라. 일일신. 날로 새로워져라. 그리고 또 날로 새로워져라. 다시 말하면 시대는 변한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구닥다리가 돼서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 이 탕왕이. 그래서 바로 궁변통구하고 일신우일신은 통합니다. 계속 변하니까 너도 변해라는 거죠. 자, 다음 여시구진. 여시구진은 우리 함께 전진하자. 우리 함께. 나 혼자 스타마스터 되고 로얄마스터 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하고 같이 가자. 같이. 이게 애터미의 정신입니다. 애터미는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내 라인과 형제 라인이 워킹 투게더 하는 겁니다. 워킹 투게더 하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월천댁, 월천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